부유한 여성이 요리사인 척했고 그녀의 약혼자 가족이 그녀를 그렇게 대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김지연 32세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불과 몇 년 만에 작은 IT 회사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한국 비즈니스계의 신데렐라로 불렸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다. 지연의 생각은 1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이준회에게로 향했다. 처음으로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아직 준호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시간이 갈수록 이 미지의 영역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하며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준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연아, 나 부산에 2주 동안 출장 가게 됐어. 여기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우리 주말 여행 또 미뤄서 미안해. 저녁에 전화할게. 사랑해. 지연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곧 영감이 떠올랐다. 준호가 출장 간 김에 그의 가족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대기업 CEO로서가 아니라 변장을 하고 몰래 충동적으로 지연은 비서를 불렀다. 미영 씨, 앞으로 2주 동안 내 일정을 모두 비워주세요. 모두에게 비밀 출장을 간다고 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주세요. 긴급한 일은 최 부장이 처리할 거예요. 미영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지연이 결심한 일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작은 모험을 떠나볼 거예요, 미영 씨. 작은 모험. 다음 몇 시간 동안 지연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부산의 부유한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제공하는 에이전시를 찾았다. 몇 번의 전화와 작은 기부로 그녀는 요리사 자리에 지원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준회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지연은 실망스럽지만 이해한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준호야. 내 일이 중요한 거 알아. 나도 그동안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좀 할게. 돌아오면 보자.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CEO의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포니테일에 화장기 없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진정한 나 자신을 알아갈 시간이야, 지연아. 그녀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작은 가방과 위조된 이력서를 들고 김지연은 임시로 이미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고 부산행 KTX에 올랐다. 평범한 요리사로 취직하러 가는 척하며 기차 여행은 그녀에게 깊은 생각에 잠길 시간을 주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 준호의 가족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CEO라는 타이틀 없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보고 싶어서일까? 서울의 도시 풍경이 영남의 산과 들판으로 바뀌어가는 동안 지연은 자신의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평범한 꿈과 희망을 가진 미란이라는 여성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부산에 도착한 지연, 아니 이제는 미라는 소개소로 향했다. 접수처에 나이 지긋한 여성 박영자 씨가 그녀를 비판적인 눈으로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미란 씨, 요리 경험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연은 세련된 말투를 숨기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서울에서 여러 집에서 일했어요. 영자는 그녀를 잠시 더 관찰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마침 급하게 요리사를 찾는 집이 있어요. 이 가족이에요. 꽤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지연은 떨림을 느꼈다. 이 가족, 준호의 가족이었다. 물론이죠. 열심히 하고 빨리 배우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면접 보러 보내드릴게요.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몇 시간 후 지연은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와 고급스러운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준호의 어머니 강미숙 여사였다. 당신이 새 요리사 지원자군요. 그녀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지연이 웅장한 현관에 들어서자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밑에서 올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아니 이제는 미란,
은 이 가족의 새 요리사로서 첫날을 준비하며 일찍 일어났다. 밤새 갈등하는 생각들로 잠을 설쳤다. 한편으로는 이 무모한 실험으로 준호와의 관계와 자신의 직업적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가득 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었다. 조용히 아파트의 넓은 주방으로 내려갔다. 아직 바깥은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다. 불을 켜자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그녀의 회사 연구소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일찍 오셨네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지연은 깜짝 놀랐다. 문간에 서 있는 건 단정한 쪽머리에 가사도우미 유니폼을 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저는 서윤주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 집 가사도우미예요. 새로 오신 요리사 이미란 씨시죠? 지연은 그녀와 악수하며 호감을 느꼈다. 네, 맞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윤주 씨. 준비는 되셨나요? 윤주가 살짝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강 여사님은 기준이 꽤 높으세요. 다음 1시간 동안 윤주는 지연이 주방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고 가족의 일과를 설명해 주었다. 아침 식사는 정확히 8시, 점심은 1시, 저녁은 7시에 준비해야 했다. 식사 사이에도 다양한 간식과 음료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했다. 그리고 이 회장님 커피는 특히 조심하세요. 윤주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침 커피에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집안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내려온 사람은 이봉철 회장, 준호의 아버지였다. 65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백발의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새로 온 요리사요. 그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이미란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긴장을 감추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커피는 제대로 만들 줄 알겠지. 더블 에스프레소 설탕 없이. 지연은 즉시 일에 착수했다. 뉴욕과 런던의 카페에서 완벽한 커피를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경험이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커피를 건네자 이봉철 회장은 한 모금 마시고는 놀란 듯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쁘지 않군. 계속 이대로 하시오. 강미숙 여사는 조금 늦게 내려왔다. 그녀는 마치 사진 촬영을 앞둔 것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미란 씨, 나는 토스트 위에 포치드 에그, 아보카도, 방울토마토를 얹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린 스무디도요. 그녀는 지연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주문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지연은 이봉철 회장과 강미숙 여사의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요구사항을 맞추느라 주방을 뛰어다녔다. 그녀는 문득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들은 절대 누군가를 이렇게 거만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점심 무렵 상황이 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 강미숙 여사가 긴 목록을 들고 주방에 다시 나타났다. 미란 씨,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세요. 5코스 요리로 준비해 주세요. 세련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게요. 그리고 손님 중 한 분이 채식주의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연은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CEO로 지내는 동안 수많은 비즈니스 만찬을 주최했지만 이렇게 직접 여러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해본 적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보이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특별히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강미숙은 처음으로 지연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전문 요리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물론입니다.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강미숙이 나간 후 지연은 주방 조리대에 기대어 압도된 기분을 느꼈다.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본 윤주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님들이 항상 좋아하시는 레시피 몇 개를 알고 있어요. 지연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윤주 씨. 정말 감사해요.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지연은 비록 경험 많은 요리사는 아니었지만 회사를 경영하며 익힌 조직력과 효율성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주의 도움으로 그녀는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좋은 메뉴를 준비할 수 있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이봉철 회장과 강미숙 여사가 침실로 물러간 후 지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주방 의자에 앉았다. 힘들었지만 만족스러웠다. 윤주가 옆에 앉아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여기서 첫날을 이렇게 잘 버티신 분은 처음 봐요.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피로한 몸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몇 년간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윤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에는 어떤 사무실에서 일하셨어요? 순간 지연은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이곳에 온 목적을 상기하고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회사의 평범한 사무실이었죠. 그날 밤 작은 직원 숙소로 배정받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지연은 준호를 생각했다. 과연 이렇게 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며칠 동안 지연의 일상은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갔다. 점차 이 회장 가족의 리듬과 그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족들이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지연은 거실에서 강미숙 여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새로운 요리사가 꽤 괜찮아. 하지만 알잖아. 이런 사람들은 단단히 잡아놓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 굴려고 들거든. 지연은 분노로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말을 곱씹을 새도 없이 윤주가 눈물 흘린 듯한 모습으로 주방에 들어왔다. 윤주 씨,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주는 잠시 망설이다 터뜨렸다. 강 여사님이 어제 실수로 깨트린 크리스탈 잔 값을 제 월급에서 제하신대요. 일주일치 월급이나 돼요. 지연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럴 순 없어요. 윤주는 체념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겠어요.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여기서 버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다. 비록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순 없지만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이후 며칠 동안 지연은 집안의 역학관계를 더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봉철 회장은 비록 냉담해 보였지만 때때로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비 오는 날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준 기사에게 보너스를 주는 모습을 목격했다. 반면 강미숙 여사는 집안의 유독한 분위기의 주요 원인인 것 같았다. 그녀의 끊임없는 비판과 과도한 요구는 모든 직원들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어느 날 점심 준비를 함께 하던 중 지연이 윤주에게 물었다. 강 여사님이 왜 저러실까요? 윤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끔은 여사님이 불행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요. 한 번은 방에서 우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외로우신 것 같아요. 이 정보는 지연이 상황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문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에 직원들이 쉴 때 지연은 새로운 요리를 실험해보고 싶다는 구실로 집에 남았다. 실제로는 이 회장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기회는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주방에서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봉철 회장이 커피를 마시러 들어왔다. 여기 냄새가 좋군요. 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오븐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제 할머니 레시피예요. 다 되면 드셔보시겠어요? 이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먹어보지. 다음 1시간 동안 지연은 이봉철 회장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는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 사업 초기에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우표 수집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차갑고 거리감 있는 재벌 회장이 아닌 것 같았다. 알아요, 미란 씨, 그가 문득 말했다. 가끔은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성공했고 돈도 있지만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연은 이 남자와 예상치 못한 유대감을 느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과 다시 연결되기엔 결코 늦지 않았을 거예요, 회장님. 이봉철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살짝 미소 지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미란 씨. 그럴지도 모르지. 이후 며칠 동안 지연은 이봉철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어느 날은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강미숙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강미숙으로부터 왔다. 어느 늦은 밤 지연이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을 들고 울고 있는 강미숙을 발견했다. 강 여사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미숙은 깜짝 놀라 눈물을 훔쳤다. 아, 미란 씨.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네요. 잠시 지연은 물러나야 할지 고민했지만 강미숙의 예상치 못한 취약한 모습에 그대로 남기로 했다. 차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강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고마워요. 지연이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강미숙은 마치 혼잣말하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에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완벽한 주인이 되는 법, 집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법, 이 모든 걸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게 내 전부인 건 아닌지 의문이 들어요. 지연은 눈앞의 여인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맡은 역할 이상의 존재예요, 강 여사님. 어쩌면 지금이 진정한 자신을 재발견할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강미숙은 마치 요리사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미란 씨는 참 흥미로운 사람이네요. 우리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다음 주 동안 지연은 집안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봉철은 더 자주 집에 있었고 가족 일에 더 관심을 보였다. 강미숙도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때때로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연에게 가장 큰 기쁨은 윤주와의 관계였다. 젊은 가사 도우미는 자신의 꿈, 대학에서 공부하고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윤주 씨, 어느 날 저녁 주방을 정리하며 지연이 말했다. 난 당신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빛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능, 결단력, 그리고 공감 능력. 이 모든 게 진정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에요. 윤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란 언니? 가끔은 불가능한 꿈 같아요. 지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떤 꿈도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언젠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지연은 이 회장 가족과의 경험이 그녀를 깊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 지위나 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와 연민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안심시키는 동안 또 다른 현실이 그녀를 강하게 압박했다. 곧 준호가 돌아올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준호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무거운 질문들을 안고 지연은 잠이 들었다. 그녀는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미래를 꿈꾸며 잠들었다. 준호가 돌아오는 아침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지난 며칠 동안 지연은 이 회장 가족의 역학관계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여기 온 본래 이유를 거의 잊고 있었다. 주방에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연은 매 순간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그녀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그의 가족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집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에 지연은 흠칫 놀랐다. 주방 창문을 통해 그녀는 준호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집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듯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왔어요. 강미숙 여사가 제일 먼저 그를 맞이하러 내려왔고 이봉철 회장이 그 뒤를 따랐다. 지연은 주방에 남아 가족의 재회를 듣고 있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준호야, 우리 아들, 잘 왔다. 강미숙 여사가 외쳤다. 새로운 요리사 미란 씨에 대해 얘기해 줘야겠구나.
정말 훌륭한 아가씨야. 하지만 강미숙 여사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그 순간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섰고 지연을 보자 놀라 굳어버렸다. 지연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차려입은 거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지연은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느꼈다. 준호의 놀란 표정, 강미숙과 이봉철의 혼란스러운 눈빛, 그리고 방금 아침 식사를 도우러 들어온 윤주마저도 충격받은 듯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야, 이 회장님, 강 여사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이 회장 가족의 거실에서 지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편견 없이 준호의 가족을 알고 싶었던 마음, 요리사로 변장하기로 한 충동적인 결정, 그리고 이 며칠 동안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응은 다양했다. 준호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약간의 화남 사이를 오갔다. 강미숙 여사는 충격받은 듯 보였고 어떤 배신감도 느끼는 것 같았다. 이봉철 회장은 조용히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 동안 강미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네가 정말로 준호의 약혼녀였다고? 그 큰 IT 회사의 CEO?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 여사님. 제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결코 여러분을 해치거나 신뢰를 저버리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단지 제 지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장벽 없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준호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지연은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준호야,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널 만든 사람들, 내게 중요한 사람들을 알고 싶었어. 하지만 난 CEO의 약혼녀를 위해 특별히 꾸며진 모습이 아닌 진실을 보고 싶었어.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이봉철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인정해야겠군요, 지연 씨.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강미숙 여사는 여전히 상반된 감정과 싸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대화들,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 모두 진실이었어요, 강 여사님.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대화들이 저로 하여금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고 윤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죄송합니다만 방해해서, 하지만 저도 모든 걸 들었고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놀란 듯 윤주를 바라보았다. 윤주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 며칠 동안 미란 씨, 아니 지연 씨는 저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어요. 멘토이자 친구였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제 자신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를 진정으로 봐주셨고 존중과 존엄으로 대해주셨어요. 윤주의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듯했다. 특히 강미숙 여사는 감동한 듯 지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아마도 강미숙 여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편견에 대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준호가 지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솔직히 충격이야. 하지만 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해. 그리고 내 용기와 연민에 더욱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준호야, 널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느낀 모든 것, 내 감정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었어. 이봉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 이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군요. 지연 씨, 당신의 행동이 비록 관습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회적 지위나 직위에 기반한 판단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삶에서 각자의 역할에 상관없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재평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강미숙 여사가 윤주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너, 윤주야. 내가 너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정말 미안해. 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원들에게,
앞으로는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어.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듯했다. 긴장감 넘치는 대결로 시작했던 순간이 이제는 모두에게 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간으로 변모했다. 지연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라고 느끼며 말했다. 잔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난 며칠 동안 윤주 씨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았어요. 그녀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 해요. 제가 윤주 씨에게 전액 장학금과 제 회사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윤주 씨가 수락한다면 말이에요. 윤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항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는. 이봉철 회장과 강미숙 여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이봉철 회장이 말했다. 우리는 윤주의 학업 기간 동안 그녀의 숙식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대했던 방식을 보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겠죠. 윤주는 감정에 압도된 듯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두는 이 회장 가족과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따뜻하게 미소 짓는 준호를 바라보며 이 특별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단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이들의 삶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갔고 모두가 준호와 지연의 결혼 준비에 바쁘게 움직였다. 두 사람은 단순히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겪은 변화를 반영하는 결혼식을 계획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부산 자택은 들썩거렸다. 한때 결혼 플래너 군단을 고용했을 강미숙 여사는 이제 직접 모든 준비 과정에 참여하며 지연과 긴밀히 협력하고 모든 이의 의견을 경청했다. 결혼 선물 대신 기부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하객 명단을 논의하던 중 지연이 제안했다. 하객들에게 선물 대신 우리가 믿는 가치 있는 일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멋진 아이디어야. 소외계층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몇몇 단체를 선정할 수 있겠어. 대화를 듣고 있던 이봉철 회장이 말을 보탰다. 내 사업 파트너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겠군. 많은 이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받은 기부금을 매칭해 줄 수 있을 거야. 강미숙 여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리 직원들도 축하 행사에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단순히 하객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행사의 중요한 일부로 말이에요.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그렇게 이어진 몇 주 동안 이 회장집 전체가 활기와 창의성으로 가득 찼다. 뛰어난 학생일 뿐만 아니라 타고난 조직가임이 밝혀진 윤주는 집 직원들의 노력을 조율하며 모든 이가 행사 계획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결혼식 날은 아름다운 가을날이었다. 이 회장 자택의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꾸며졌다. 나무에 매달린 꽃 장식과 조명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이 날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모든 곳에 퍼져 있는 따뜻함과 포용의 분위기였다. 하객들은 재계 거물들, 사회활동가들, 이 회장집 직원들, 그리고 지연과 준호가 시작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구성이었다. 그들은 서로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갔다. 결혼식 자체는 사랑과 변화를 축하하는 감동적인 행사였다. 지연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이봉철 회장의 팔짱을 끼고 제단을 향해 걸어갔다. 이봉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아들에게 인도했다. 제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호는 순수한 행복 그 자체였다. 그의 옆에는 들러리로 서 있는 윤주가 있었고 한때 이 회장집 운전기사였다가 이제는 이봉철의 회사 중 하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민수 씨가 주례로 서 있었다. 강미숙 여사는 결혼식을 주례하기 위해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식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연과 준호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랑과 연민에 변화시키는 힘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모두 매우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의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덕분에
우리는 오늘 여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단합된 가족으로 서 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모든 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와 지연의 서약은 그들의 깊은 사랑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권과 자원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담고 있었다. 강미숙 여사가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하고 준호와 지연이 신혼 부부로서의 첫 키스를 나눈 후 모두를 위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봉철 회장이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요청했다. 오늘 그가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단지 두 훌륭한 사람의 결합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회장 가문과 우리의 모든 사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극적인 휴지를 주며 주변의 호기심 어린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오늘부로 저는 이김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소외계층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첫 번째 행보로 첫 해에 10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발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불러일으켰다. 지연과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 뒤 감격에 겨워 이봉철과 강미숙을 껴안았다. 이어진 축하연은 잊지 못할 만한 것이었다. 음악과 춤이 사회 변화와 기업의 책임에 대한 열띤 대화와 어우러졌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하객들이 서로 어울리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미래의 생산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인연을 만들어갔다. 저녁의 조용한 순간 지연은 하늘을 꿈꾸듯 바라보며 서 있는 윤주를 발견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지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윤주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지난 1년 동안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연 언니가 우리 삶에 나타나 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도요. 지연은 그녀를 꼭 안았다. 나도 고마워 윤주야. 네가 내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어. 그리고 네가 이룬 모든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들이 포옹하고 있을 때 준호가 샴페인 잔 3개를 들고 다가왔다. 건배 한번 할까요? 그가 제안하며 그들에게 잔을 건넸다. 뭘 위해 건배할까요? 윤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예상치 못한 우정을 위해,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친절한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위해서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크리스탈 잔의 맑은 소리가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이 회장 자택의 정원에 밤이 내리는 동안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얻게 된 이 확장된 가족을 바라보았다. 마치 10대 연인처럼 춤을 추고 있는 이봉철과 강미숙의 행복한 얼굴, 젊은 기업가들 무리와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준호 재계 거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는 이 회장 집 직원들을 보았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과 이 회장 가족의 이야기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이는 무한한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 화창한 아침,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희망과 결의로 미래를 바라보며 지연은 자신의 일주일간의 주방 모험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변화의 촉매제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식탁 주변에서 활기찬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지연은 깊은 확신을 느꼈다.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오든 그들의 확장된 가족은 함께 그것을 맞이할 것이다. 사랑과 연민,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열망으로 말이다. 한 번의 하나의 작은 친절로